올해 같은 경우는요, 자존심. 분명히 이분들도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다 있어요. 근데 자존심과 과로를 다스리지 못하면 사람도 돈도 다 빠져나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자존심이랑 과로, 내 체력 관리 꼭 하시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제가 2026년 병운년 우리 48살이 되신 양띠분들 운세 네. 같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선생님 보실 때 이분들 올해 운기 좀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 48생이시면은 이제 기미생 분들이신데, 기미생들이 원래 책임감이 되게 세요. 그리고 자존심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뭔가를 판단을 할 때 조금 빠르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성급해. 그런 게 있는데,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하는 건데, 병운년은 불의 기운이 강해요. 불의 기운이 강해지면은 나도 모르게 되게 급하게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기미생 분들이 이 병운년과 같이 만나면서 더 불의 기운이 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이 더 증가될 거고요. 네. 이상하게 내가 평소에 느끼는 것보다 더 가져가실 거고, 자존심도 평소보다 더 세지실 거고, 올해 같은 경우. 그리고 판단도 더 빠르게 성급하게 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불의 기운이 더해지면서 밀어붙이는 힘은 엄청 세져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하면은 와라라라라 해버리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같이 내 감정, 피로, 이런 게 다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성공도 크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아니면 도예요. 성공도 크지만 소모도 크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거를 조금 밑바탕으로 깔고 좀 자세히 보자라고 하면은요, 일과 사업 쪽으로 좀 보자라고 하면 올해 되게 중요해요. 우리 기미생분들. 자리 변화 변동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직책을 이동한다거나 아니면은 업종의 방향이 된다. 이건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을 내가 만약에 고기를 하고 있었다, 아니면 하고 있었는데 횟집으로 바꾼다라든지 업종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거래처들이 있잖아요. 거래처들이 조금 재정비가 돼요. 그리고 이상하게 내 주변에 내가 나한테 중요한 사람, 나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정리가 되는 해라 보니까 변화 변동수가 되게 세고요. 그래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내가 가만히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요, 내 주변이 계속 변하고 흔들리고 이런 식으로 가신다 보면 되고요. 여기서 또 이렇게 조금 더 자세히 보자라고 하면 이제 상반기 음력 1월에서 음력 한 6월 정도 보시게 되면은요, 3월에서 5월 정도에는요, 내가 강하게 이렇게 결단할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같은 경우는 결단하시는 거, 내가 결정하시는 거에 큰 무리 없으니까 내 촉이 가는 대로, 내 감이 가는 대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래 끌던 일 같은 경우는 좀 정리가 돼요. 상반기에. 네. 그리고 상반기에는요, 내가 밀어붙였던 거 있잖아요. 밀어붙였던 일들이 있으면요, 계속 밀어붙이세요. 그러면은 좋은 결과 나오시니까 꾹꾹 밀어붙이시고, 대신에 조심해야 될 거는 말, 행동. 우리 기미생 분들이 확 급한 이 성향이 있다 보니까 한 번씩 남 생각 안 하고 팍팍팍 가는 게 있어요. 나만의 세상에 사는 것처럼 조금 그런 게 있는데, 말과 행동을 조금 조심하시면은 그래도 주변에서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요거를 조금 관가하신다면은 구설수도니까, 그러면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그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반기로 보자라고 하면 7월에서 12월 정도인데요. 이때 같은 경우는요, 내가 회사 안에서든 내 사업장 안에서든 내부 갈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인간 스트레스를 좀 받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사업장이 여기에 있는데 나랑 비슷한 업종으로 건너편이든 내 옆이든 내 주변으로다가 이렇게 경쟁자가 또 생겨요. 그래서 내가 좀 스트레스 받는 게 있긴 한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음력으로 6월에서 7월 요 초반에 그러니까 따뜻한 바람 부는 여름식이잖아요. 이때만 조금 조절하시고 조심하시면, 감정 충돌 안 하시면은 그래도 조용히 넘어가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동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파트너가 있으신 분들, 일하시면서 파트너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에 계속 쌓여있던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요. 그거 피하시지 마시고, 그랬다고 막 싸우시지도 마시고, 조용조용히 이렇게 대화해서 잘 풀어나가시면 풀어지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가장 궁금하신 게 금전적으로 좀 궁금하실 건데요. 올해는요,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온다.
이것보다는요, 나눠서 조금씩, 들어와요. 그 대신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지출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지출과 이 들어오는 거 잘 조절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오는 돈이라고 하면은요, 내가 계약 관련돼 가지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왜 그 인센티브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인센티브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계약 관련해서 내가 좀 큰 돈 정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 적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뭐 투자라든지 이렇게 묶여 있었던 돈도 들어온다라고 하니까는 걱정 마시고, 그리고 특히나 부동산 관련된 거. 부동산 관련돼서 내가 조금 힘들게 뭐 이게 뭐 집이 안 팔렸다거나 뭐가 안 됐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못 들어왔던 돈들 있잖아요. 그런 돈들은 이제 서서히 수금이 되니까 걱정 마시고, 나가는 것 같은 경우는요, 가정적으로 좀 돈은 나가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조금 신경 쓰시고 조금 내가 한쪽으로 좀 모아두시는, 목돈으로 모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 확장하는데도 돈이 나가기도 하겠지만서도, 확장하는 것보다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수리비 아닌 보수비 이런 쪽으로 돈이 좀 나간다라고 하니까는 거기에 좀 미리미리 신경 쓰셔서 큰 돈 나가기 전에 조금 이렇게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요, 절대 무리하게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리하게 투자하시지 마시고, 절대 빚을 막 거하게 이렇게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필요한 사업하시는 분들이 빚을 안 질 수는 없잖아요. 아예 내가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닌 이상 빚을 지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너무 거하게 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람들과 인간을 만났을 때 사람들과 감정적인 소비는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하시면은 내가 금전에 크게 탈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나 가정으로 좀 보자라고 하면은요, 우리 김희생분들 같은 경우는요, 인간관계가 조금 판갈이 된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뒤집어져서 새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래된 인연과는 조금 거리가 생기실 거예요. 근데 거리가 생긴다고 해서 아예 끊어지는 인연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 그런 거고, 좀 한 1, 2년, 2,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또 연 닿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거리가 멀어졌다고 해서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냥 거리가 생겼구나 이런 거 말면 되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상하게 상대방한테 좀 실망하고 원망스럽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런 사람이 생겨요. 근데 여기에다가 너무 좌절하고 저 사람 탓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 일이 생길 운기였다라고만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생길 인연은 생겨요. 그러니까는 그냥 넘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새롭게 강하게 들어오는 인연자가 또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파트너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나한테 조금 귀인으로 들어오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이신 분들은 연애 상대로도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냥 들어오면은 한 번에 내 마음 싹 다 주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정적으로 좀 보자라고 하면은 자녀 때문에 내가 조금 신경 쓸 일이 있다 그래요. 자녀의 학업 쪽이나 자녀의 건강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자녀 관련된 문제로 내가 고민을 좀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은 엔간하면 거의 다 풀 수 있으실 건데, 하다가 안 되시면은 뭐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요, 내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와 조금 충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존심 싸움이에요. 자존심만 내려놓으시고 상대방을 조금만 배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이 싸움은 일어날 일도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일어난다 해도 그 상황에 바로 싸우지 마시고요. 조금만 자리를 피했다가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손쉽게 수월하게 얘기가 되시니까 조금 그때만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요, 우리 김희생 분들이 말이요, 좀 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승질나서 팍 내지른 게 상대방 가슴에는요, 칼을 꽂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 조심. 언행 조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건강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김희생분들이 어깨나 목 등 쪽으로 좀 결리는 게 있으실 거고, 그리고 혈압은 조금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간 쪽으로도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음력 7월에서 9월은 내가 과로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과로로 인해서 내가 하반기가 조금 몸이 공곤해진다는 소리가 있으니까 7월에서 9월 정도는 내가 조금 피곤하면 좀 쉬어주시고 휴식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건강 쪽으로 보자라고 하면은요, 절대 쓰러질 정도는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참아가면서 버텨가면서 가실 수는 있지만 그게 나중에 큰 독이 돼요. 그래서 한 번은 크게 지치는 구간이 있으니까 적당한 틈을 봐서 꼭 휴식은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요, 핵심적인 키워드가 내가 변화 변동수가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 정리도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판가리 한다 했잖아요. 사람들 정리가 되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쓰시면 좋겠고, 올해 같은 경우는 내가 결정하고 결단 내릴 일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팍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감정 관리, 체력 관리 꼭 하시면 좋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요, 자존심. 분명히 이분들도, 우리 김희생 분들도요,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다 있어요. 근데 자존심과 과로를 다스리지 못하면 사람도 돈도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는 올해 같은 경우는 내가 자존심이랑 과로, 그러니까 이 내 체력 관리 꼭 네네네. 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이렇게 48살 김희생 분들 운세 알아보았는데요. 네. 너무도 차근차근 알려주셔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올해 꼭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개인 상담을 또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